안녕하세요. 글리쌤 작가 이종서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속하지 않고도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누군가한테 좋은 영향,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철학이나 생각, 취미, 노하우까지 이걸 내보이면서 그거에 대한 합당한 수익도 얻고 좋은 영향도 끼치면서 자신을 내보일 수 있는 1인 지식기업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되는 온라인 툴이 블로그입니다. 5개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파워블로거로 활동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제 블로그를 열심히 하다가도 이미지와 영상이 중요시되는 이 시대와 맞물리면서 이 블로그를 그만둬버리고 떠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온라인 플랫폼 자체는 항상 변해요. 사람이 몰렸다가도 빠지기도 하고 그 존재 자체가 싸이월드처럼 완전히 유명무실해지지 않는 이상 자신의 본거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손에 꽉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많이 떠나고 어딘가로 이탈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떠날 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블로그의 어떤 장점을 보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창업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단순히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글 쓰는 것 자체가 그냥 글을 끄적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창업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오프라인 창업을 한다고 보면 자기가 점포를 꾸려요. 그럼 점포를 꾸릴 때 그 주변의 시세나 상업지구는 어떻게 돼 있는지, 교통은 어떤지, 소비자 직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요목조목 다 따집니다. 이게 이제 올바르게 스스로 판단이 됐다면 그 점포에 내가 배를 얻고 들어가게 되죠. 근데 들어감과 동시에 확정적인 어떤 요건이 생겨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일단은 엄청난 마케팅을 하지 않는 이상 불특정 다수가 그 점포를 드나들게 됩니다. 손님이 없다고 해서 그 점포를 쉽게 옮길 수가 없어요. 일단 그 자리, 그 지리적 위치 안에서 내가 잘 되든 되지 않든 거기에서 승부를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자, 창업 개념을 생각을 한다면 처음에는 물론 자기가 어떤 글을 써든 누군가 검색도 되지 않을 것이고 상위 노출도 되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가 관심을 봐주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거를 활성화시켰을 때 공간적인 입지, 공간적인 지리적인 입지를 뛰어넘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회사 창업을 할 때 투자 유치를 받을 때 단 한 편의 칼럼 때문에 5천만 원, 1억 원에 가까운 투자 유치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콘텐츠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콘텐츠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글, 이미지, 그리고 영상이 있어요. 자, 블로그에 가장 최적화된 콘텐츠는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지 편집을 한다든가 영상 편집을 한다든가 이것보다는 사실 글이 진입장벽은 굉장히 낮죠. 그런데 진입장벽이 무조건 낮다고 해서 글을 아무나 잘 쓸 수는 없어요. 누군가한테 어필하고 내 가치를 내보일 수 있는 글쓰기가 필요한 이유가 이 블로그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북토크나 저자특강 때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만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블로그에 쓰게 되면 누군가가 그걸 다 섭취하고 나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런 글을 써야 될까요? 항상 그런 질문이 많아요. 이제 독점의 시대는 끝났어요. 정보를 다 끌어안고 지식을 끌어안고 그 사람이 혼자 그걸 독식하는 시대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싸이월드가 지금 임금 체불까지 하면서 실패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폐쇄적인 어떤 플랫폼이었기 때문이에요. 도토리도 음악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내 음악인데도 불구하고 다운을 못 받게 만들고 그 미니홈피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게끔 사람들을 다 올감했어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본거지, 자기의 본부 개념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특화되어 있는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내보일 수 있는 창구라고 보셔야 돼요. 작가가 됐든 강사가 됐든 강연가가 됐든 칼럼니스트가 됐든 자신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1인 지식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한테 어떤 영향이든 좋은 영향을 내보일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자신 있게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창구가 하나 없이 자기 노하우만 꼭 쥐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이걸 알려주면 이 사람한테 도움만 되지 나한테는 무슨 도움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게 아니라 지식은 계속 공유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무언가 소진을 했어. 지식을 소진했어요. 누군가한테 알려주면서 그거 자체로 나는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평생 공부가 되는 겁니다. 블로그를 정말 시작하지 않았거나 도중에 그만둔 분들은 자, 메뉴에 일단 내가 관심이 어떤 게 있고 자, 잘하는 걸 글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컴플렉스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누군가하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도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 자체로도 나를 내보이는 과정이고 행동이고, 자, 표출하는 그 자체입니다. 자, 오프라인에서 나를 알리려고 명함을 계속 누군가한테 한 명씩 찾아다니면서 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피곤합니까? 내가 1인 지식기업가든 사업가든 뭐 직장인이든 결국엔 내가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영향만큼의 크기를 내보이고 있는가, 그 차이에 따라 내 가치가 결정이 돼요. 요즘 올바르지 않은 가치를 누군가한테 내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관리 못 해가지고 다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블로그도 여러분들이 그냥 글 쓰고 글 끄적이는 어떤 낙서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내 가치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 자체라 생각을 하고, 오프라인 창업 점포를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점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내 인생 창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한 개의 포스팅이 어떤 인생의 기회를 가져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 일기 쓰듯 쓰지 말고, 이 글을 누가 읽을 것인가, 이 글을 읽고 누가 도움을 얻고 누군가가 가치를 느낄 것인가,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